자, 바로 이어서 가보죠. 변호사계의 아이돌. 제가 좀 헷갈려. 아이돌계의 변호사인지 변호사계의 아이돌인지. 네, 변호사계 아이돌 정구승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포기한 변호사. 포기한 변호사. 아이고. 네. 자, 뭐 이렇게 아이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다들 아이돌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훈훈하게 아유, 시작을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쿠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쿠팡 집단 소송 계속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저희가 소송 종료, 변론 종결 시까지 계속 참여하실 수 있고요. 현재 네. 신청을 해주신 분은 24만 분이 와, 넘었고 이제 신청 이후에 저희가 그걸 받아서 이제 계약서를 날려드립니다. 네. 그 계약서로 계약까지 체결해주신 분이 10만. 근데 이게 좀 적은 이유는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실지 몰랐어요. 많이 해봐야 1,000분, 5,000분 생각했는데 단위가 다릅니다. 24만 분이 신청하셔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전자계약 업체랑 저희가 그 계약서 날리는 비용만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회사에서 지금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 지금 담당자 한 분은 입원하셨고요. 근데 지금 그래서 하루에 5,000명에서 10,000분께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법무법의 일로 공식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계약 신청을 하시면 그제서야 정말로 완성이 된 거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쿠팡 청문회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추진한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쿠팡 청문회 보셨잖아요. 예. 어떠셨죠? 좀 다 알아들으셨어요? 영어 어떻습니까? 저 나름 미국 그 로펌에서 패럴리갈 그 법률 사무원으로도 일을 해서 아, 그래요? 말은 잘 못하지만 잘 알아듣습니다. 야, 의외인데요. 아, 이거 뭐 저는 아이돌 활동만 한 줄 알았더니 영어까지. 예, 예. 교환학생으로 가서 이제 인턴으로 이제 야. 미국 로펌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서 네, 또 새로운 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영어 이제 하는데 뭐 인사말 이런 건 좀 알아듣겠지만 영어 듣기 평가처럼 돼가지고 이게 뭔가 국회 김범석 의장이 있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되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저분이 영어를 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통역이 붙어있기 때문에 영어를 핑계를 대는 거는 사실 너무 비겁한 변명이죠. 제가 어떤 비유까지 했었냐면 와칸더를 해도 통역만 왔으면 사실 그 통역을 통해서 대답만 하면 되는 건데 네. 영어 핑계를 대고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밀어낸 거는 진짜 비겁한 거고 사실은 저 임시 대표의 목표 수행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땐 대관 스스로도 변호사고 이러한 미션을 정확히 바꿔갖고 그 전략을 세웠을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은 언어 장벽을 핑계로 대부분의 대답을 회피한다. 두 번째로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이제 중간에 답답해서 말을 끊거나 하면 자신의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동등한 아니면 그 자신이 핍박받아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상황으로 몰아가갖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 동등한 다툼인 것처럼 만들어 간다라는 목표를 들고 왔었던 것 같은데 네.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 자체가 이렇게 무력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 좀 글쎄요. 이걸 국민들이 용납을 해야 되는지 또 정부도 이 상황을 쿠팡 사태를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라는 걱정이 돼서 뭐 정부에서는 TF도 지금 꾸려서 엄정 대응한다. 영업정지 이것도 들여다본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 맞습니다. 사실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한 것도 네. 이런 그 정부의 강경 대응 그리고 많은 소비자분들의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미국 의회가 불렀으면 안 왔을까요? 혹은 투자자들이 불러도 불이 나게 달려갔을 겁니다. 네. 지금 그거 반면에 대한민국 국회 매출의 90%가 발생하는 그 나라에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불렀는데 안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그 김범석과 쿠팡이 그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네. 제국주의 시기에 본국과 식민지를 대하는 예전에 착취 기업, 예를 들어 일본은 또 동양 척시 주식회사나 네. 아니면은 뭐 영국의 예전에 그 동인도 회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동인도 회사. 네. 예. 마치 그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서 이유는 뽑겠지만 모든 수익은 미국으로 아니면 어디로 이렇게 하면서 그 본국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은 철저히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네. 정말 시대착오적인 부분이고 대한민국 의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징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 방안으로 이제 영업정지가 나오는데 사실 영업정지 법령을 검토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고 시정 조치를 한 다음에 그것이 먹히지 않을 뭐 이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쉽지 않더라도 스텝을 밟아가는 거는 그 자체로도 쿠팡에겐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가처분이든 이런 것들 많이 오겠지만 그 자체도 리걸 이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쉽지 않겠지만
그거를 밟아가는 게 또 의의가 뭐가 있냐면 쿠팡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긴급 보고서를 쿠팡이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통해 반증할 수 있는 건 쿠팡 즉 범킴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주가의 하락 혹은 주주들이 자기에 대한 소송이나 아니면 증권거래 보고서나 주식 시장에서의 자기에 대한 뭐 공격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했다 혹은 3, 4일 늦게 보고했다라는 지금 그것만으로도 지금 쿠팡이 굉장히 사면초가에 몰렸다고 하는데 네. 매출이 1년이 안 나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칼을 깨들었다는 걸 미국 시장에 전달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범킴에게는 굉장한 타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먼저 들고 우리 보다님께서 시급받고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겠냐는 범킴의 말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이번에 공개된 이 녹취 관련해서 의견 주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바로 또 이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인식 자체 이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 SBS 단독 보도로 나왔던 그 카카오톡 멘트, 그 내부 회의 멘트를 보면서 저는 네. 느꼈던 게 CCTV 너머로 보이는 사람을 자기와 동일하게 혈관에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의 발언, 그 회의 내용은 네. 저 기계는 왜 저렇게 작동하지? 라는 식의 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나 좀 소름이 돋았다 오히려. 네. 그렇게 뭐 물류센터 내에서 5만 보를 걸었다는 건 사실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유럽 여행을 가도 2만 보 걸으면 다음날 다리가 퉁퉁 부어갖고 힘들어서 쉬는데 5만 보를 걸은 사람을 트집을 잡기 위해 CCTV를 돌려가면서 물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을 네. 편집하려고 했던 걸 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견된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때 그 돌아가신 분들이 적지 않았고 네. 최근에 보도가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때 온도 너무 더울 때 그 온도 규정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네. 에어컨을 온도계에 쏘는 방향으로 쿠팡이 진행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보도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온도를 시원하게 해서 근로자들의 환경을 지키라고 만든 규정인데 그러지 말고 에어컨에다가 온도계에다가 에어컨을 써갖고 그 규정만 지키면 나는 법적 문제 없다라는 식의 발상 자체가 쿠팡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국회에서도 이제 강하게 대응하고 있고 정부도 이제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놓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집단 소송도 계속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집단 소송이 사실 저희가 24만이어서 엄청 놀라고 너무 많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면 3,400만 건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되게 사기다로 생각하시고 이거 도입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페이스북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때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배상금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 유출된 사람이 1,600만 명이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그냥 적다고 비판받는 배상금이 10만 원보다 작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커서였어요. 다만 다른 점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법인이 사람들을 모집해갖고 소송하고 24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걸 보통 원고 대리인 즉 피해자의 대리인들이 해야 되는데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된다면 한 명만 소송을 하더라도 그 수혜를 모든 피해자가 같이 보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보다는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필요하고 지금 소송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작은 게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장기적으로는 돼야겠지만 일단 이 쿠팡 사건에 대해서는 쿠팡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1. 과징금 부과 매출의 3%인 그러니까 40조 원이었으니까 1조 2천억. 그리고 3,400만 명이 모두 10만 원씩 한다고 하면 얼마? 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3조가 넘어가죠. 3조 4천억이니까 3조 4천억.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기존에 유출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아서 10만 원이었지만 뭐 조사 결과를 통해서 30만 원 올라간다 하면은 이게 10조가 가까운 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출 40조 기업에서 10조 가까운 돈을 손해배상으로 배탄한다? 과연 주주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인 것은 입법을 통해서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돼야 이런 쿠팡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겠지만 이번에 그 칼을 뽑은 김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 단체 소송에 꼭 참여하셔서 쿠팡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줘야 다시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 대한민국 소비자와 노동자를 이렇게 멸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다 한국에서 벌어가면서 이게 뭡니까? 자, 김범수 의장이 상장하는 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인데 이 웃음 뒤에 노동자들의 이 목숨 또 우리 국민들의 피해 이게 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예. 이름도 이제 김범석이라고 불러주면 안 돼요. 범킴이고. 범킴. 솔직히 이름도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테드 창도 아니고 범석킴으로 해야지. 범킴. 영어 이름 지을 줄 모르나? 네. 그래요. 이 사안 저희 매주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계속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적을 계속 해 보겠고 국회에서도 청문회 다시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고 다시는 영어 듣기 평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의원들 중에 네. 모 의원이 자꾸 자기는 영어 잘한다는 식으로 아. 좀 설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라고 하시죠. 네. 이준석 의원. 네. 같은 대학 나오셔서 그런가 봐요. 근데 뭐 하버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거기에 이혜민 의원님도 구글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영어 잘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자료나 한국어로 하신 건 나는 지금 하버드 국회- 동문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요. 그 증인 혹은 참고인 그 담당자에 대해서 맞춰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당연한 영어 거죠. 잘한다고 어필하는 게 얼마나 짜칩니까? 알아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본인 영어 잘하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이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 대표로서 질문한 이 자리에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도 참 그렇네요. 네. 예, 짜치다는 표현하셨는데 그게 좀 맞는 상황. 더 이상의 아닌가? 표현이 없습니다. 짜친다. 짜친다. 네,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글자는 짜친다. 네. 아 그렇죠. 아, 짜친다. 혹은 본인 준적준이라고 하죠. 네. 그 이준석의 말로 이준석을 대변한다 하면 시끄러 임마 정도로 아.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쿠팡 사태 계속 주목을 해 보겠고요.